허접해요. 다. 장외 투쟁을 하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이 지금 엉망진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쟁의 방향, 투쟁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예요.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한 무능력한 당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편,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 식구 감싸기 버릇을 민주당이 못 버렸다. 매기를 풀어 넣어가지고 뭐 경쟁력을 살리겠다. 붕어, 잉어, 뭐 피렘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무섭다. 진짜 무섭게 정치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내란 치료엔 벼슬만한 게 없지. 막말 치료에도 벼슬만한 게 없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7%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장중 코스피가 5,435 지금 6.15% 빠진 현재 시각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7%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지금 이 전쟁 상황 요거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또 받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도 뭐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크게 영향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 뭐 정치권 뉴스들도 전해드리지만 2부에서는 김준영 의원 모시고 또 미국 이란 이 상황 한번 또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순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식도 좀 하셨었잖아요. 소액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2, 3 무슨 시총 1, 2, 말씀이세요? 3이. 예, 삼성전자 10주 가지고 있고요. 예. 뭐 기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요? 예, 본인의 제가 가지고 시가총액. 있는 본인의 시가총액, 보유총액? 예, 네.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타격 많이 입고 계시고. 회식값이 날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힘 좀 내셔 주실까요?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다.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더더욱 지금 안 좋게 가고 있는 상황. 잡주는 더 잡주는 떨어져요. 뭐 그렇죠. 예. 더 떨어져. 그래도 저 최근에 또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맡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9일부터 네. YTN 아침 라디오 아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다 축하드립니다. 정영진 앵커님의 예.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진행자 수당 안 줍니까? 진행자들이 진행자 수당이 뭐예요? 진행자 디스카운트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뭐야? 다 자기 방송을 여기서. 진행자들이 출연하면 돈을 더 준다든지 뭐 투자 이런 거. 뜨시는 분들은 깎어? 자, 그리고 저희 중에 유일하게 진행 안 하고 있는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비진행자 최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은 안 들어가셔서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저요? 아까 저 이렇게 어려운 날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네. 여러분의 원망을 한번 최 기자님한테 한번 몰아보려고 했는데 안 아니, 되네. 누군가는 상승분 반납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마이너스 전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요즘은 네. 보니까 너무 이 덩어리가 크더만요. 개인들 투자 금액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좀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들어가면 바로 이거 거의 뭐 인버스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안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여튼 굉장히 우리 시장 많이 흔들리고 아까 제가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지수가 실시간으로 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저희가 급하게라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그 코스피 상황 잠깐만 뭐 뉴스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이제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또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틀 어제도 연속 발동했는데. 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렸는데요. 더 이상 숫자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에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잖아요. 정말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3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66명이 3일 육로를 통해서 인접국으로 일단 무사히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피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되신 걸로 네. 예, 이해하면 되겠죠.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란 사태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국내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없을 수 없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도 증시 안정을 위한 뭐 이런 자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아주 큰 폭락이 더 나올 경우에는 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거의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우려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좀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요건 또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 만약에 여기서 진짜 큰일 났다면 이렇게 만약에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그 정도로 정도? 원칙론적으로 가야지. 아, 그러면 실제 그 전체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또한 청와대 또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마 어쨌든 경제 특히 이제 투자 요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하여튼 심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 심리를 어떻게 갖느냐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안심시키는 뭐 멘트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를 해보게는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김경, 강선우 두 사람이 구속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김경과 그 강선우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뭐 본인이 요구 받아서 줬다. 한 사람은 받자마자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받자마자는 아니지만 다 돌려주었다. 몰랐고. 예, 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아마 이제 김경 시의원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사실 증거인멸 할 만한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청소도 깨끗하게 다 했다면서요? 네, 증거인멸 정황이 많이 있었다고 네. 하지요. 그래서 충분히 발부할 만한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속도가 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김병기 의원 그렇습니다. 예 역시 수사도 빨리 진척이 좀 돼야 되겠죠? 네. 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경찰이 너무 늑장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찰 수사가 면을 세웠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사실 이거 너 덮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그러지는 않았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좀 시계를 거꾸로 좀 감아 보면은 체포동의안 최근에 표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찬성 164 그리고 반대와 그러니까 반대 그리고 무효 기권을 합쳐서 다 99표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99 그러니까 100명입니다. 예, 그냥 예. 100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 표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민주당의 3분의 2는 강선우 체포하면 안 돼라고 반대를 던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 5분의 3은 반대를 던지고 5분의 2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편,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과도하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지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고 뭐 이런 그 혐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명백하게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녹취록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버릇을 민주당이 못 버렸다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게 그냥 정청래 대표도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타임 시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20년에 강선우 의원이 당선되고 2022년에 2년 만에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2년이 안 됐을 때, 채 2022년 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됐는데 돈이 오가고 막 그 돈을 공천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강선우 개인의 문제냐? 저는 이후에 이 돈 문제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 대책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도 지방선거고 지금 많이 쫄아들어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또 이런 음성적인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은 뭐 탈당을 시켰지만 제명을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자세가 민주당에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휴먼 봅니다. 에러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튼 휴먼 에러를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네, 저는 여기에 휴먼 에러라고 보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혹시 우리 소장님도 뭐 할 의견 말 네,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또 아끼시는 게 역시 또 진행자답네요. 진행을 위해서. 네.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길거리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사법개혁 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도보투쟁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정말 허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이 허술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장애투쟁을 하려면 원래 이제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집회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팻말을 들 수도 없었고 깃발을 들 수도 없었고 구호를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윤 어게인 세력은 언제든 깃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성조기 윤 어게인 온리 윤 이 팻말들만 노출되면서 온리윤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어게인 세력을 포위해서 따라가는 이제 그런 황당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윤어게인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림이 연출이 된 거군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의원이 애초에 막 다 집합을 시켰는데 거의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참여한 의원이 내가 지금 성조기를 따라가는 건지 윤 어게인 깃발을 따라가는 건지 지금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너무 정신이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여튼 거리로 나선 국민의힘 어떻게 시민들의 좀 호응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왜 하는 것인가 그거를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었거든요. 하나는 이재명 독재를 막겠다, 헌정 수호를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 그거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프레임 싸움에서 이미 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헌정수호 본인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잖아요. 윤석열 옹호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헌정수호를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 할 자격이 있네라고 생각을 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이 지금 엉망진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쟁의 방향, 투쟁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무적으로도 이 집회 신고를 못한 거잖아요. 네. 어제 쉬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한 무능력한 당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좀 몇몇 의원분들이 답답해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저 장동혁 대표 이래서는 진짜 안 되는데 막 자기라도 그만두고 싶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만두고 싶다고요? 의원직을? 당직자. 아 당직자를. 아니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엉망이 된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바일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에 한때 몸을 담으셨고 이렇게 꽤 사랑했던 정당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될 그러니까 것 같다. 네. 네, 쉽지 되겠어요, 않아 보이네요. 그거? 네? 장동혁 요 얘기 대표 그럼 하나 물러나- 얹어볼게요.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점은 아마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장예찬 연구원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 마지노선을 6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6이라는 게 TKPK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하고 플러스 서울 요거까지를 지키면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 네. 6개 지키면 짧게만 된다. 말씀- 7개 중에 6개 여섯 개.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를 네. 기획을 지금 당에 보면은 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도부 중에서
장동혁,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큰 선거 치러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신 승리만 갖고 한번 치러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있다 결집하면.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졌어요, 진짜 정말. 당의 전략 이런 게 없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즉흥적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참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미 뭐 망했고 선거 지는 것은 명확관해 보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 길 없다. 네. 저 이제 좀 관전평 몇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무능도 무능인데 무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허접해요. 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너무 허접합니다. 일처리 방식도 망가졌어요. 예, 이게 엄청 망가졌어요. 이미지도 그렇고 다 너무 허접쓰레기 같은 약간 진짜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좀 네. 제가 말이 셌는데 네. 아니 시위를 말이 안 나오죠. 나오는데. 저도 똑같은 기분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 이 상황이. 장외 투쟁을 하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저 광화문에 모입시다 막 그랬는데 집회 신고를 안 했네. 진짜 가루가 되게 까였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탄 3종 세트예요. 장동혁 방탄 3종 세트. 자 필리버스터 그리고 단식. 그리고 이 장외 집회도 급하게 잡힌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못 할 정도로 이게 급하게 하고 그거를 챙길 정신머리들이 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런 류의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자기 결집, 지금 지지층 결집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윤어게인은 올 줄 몰랐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진짜 어게인 윤 막 이렇게 하고 어제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저기 국회 계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통해서 이제 저기 청와대까지 걸어갔잖아요. 예. 여의도 광장 같은데 이제 그 중계를 하는데 다 뭐 그 시민들이나 반응이 뭐냐면은 아니 여의도 직장인들 점심 먹고 산책 나온 줄. 삼보 날씨도 느낌이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뭐 아무 피켓도 없고 막 이러니까. 피켓이 없죠. 산책 나온 줄? 뭐 이렇게 아무런 결기도 없고 의원은 한 80명이 시작을 했어요. 네. 끝에 간 사람은 50명이 있었고 한 30명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예. 중간에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간 건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김재섭 의원은 윤어게인 막 이렇게 구호 나오는 순간 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놓고 이제 바로 뛰쳐나오고 뭐 이런 중간중간에 도저히 애들 이 모양새로는 할 수가 없다. 대정부 투쟁까지는 뭐 받아들일 수 예. 있는데 갑자기 윤호개인 나오니까 난 못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구호들이 윤석열 윤어게인 장동혁 흔들지 마라 배신하면 낙선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윤어게인한테 압박을 받는 모양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배신자 윤상현, 배신자 신동욱, 배신자 양양자. 뭐 배신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온통 다 배신자 얘기밖에 안 나온 거야. 너희 그러면 윤상현, 신동욱도 배신자예요? 예. 왜냐면은 윤상현은 최근에 뭐 이제 태세 전환하고 이게 저 윤석열한테 절연해달라는 그 옥중 편지 뭐 이렇게 뭐 보냈잖아요. 편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도 배신자, 신동욱도 이게 지금 좀 태세 전환해야 된다. 최근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욱도 배신자, 양양자도 배신자, 다 배신자예요. 배신자당이네. 배신자 의원 하나 뽑으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배신자야.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고 하면서 약간 울먹었거든요. 거의 울지 막 이러고 와, 나 이거를 보고 있는데 나 한심하다. 정신이 나가더라고 진짜. 예. 이러고 이제 계속 성족이 한쪽에서 휘날리고 있고 한쪽에 태극기 휘날리고 있고 막 웅장하게 가는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와,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게 모르겠다. 뭐냐 이게 도대체. 네. 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징계할 사람들은 열심히 또 징계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신자 중에 참 배신자 한동훈 패밀리에 대한 지금 징계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어제 그
장애투쟁에 친한계 의원들은 당연히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점점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사실상의 전국 투어를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가서 아마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징계 뉴스도 하여튼 국민의힘 소식 전해 드릴 때는 항상 나와갖고 근데 이제 요쯤 되면 네. 다들 이렇게 8명을 막 징계해서 진짜 절차를 진행하면 네. 뭉칠만도 할 것 같아요.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친한계 의원들이. 근데 뭐 별로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좀 흐리멍텅해요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중에 친한계인 분들은 그냥 막 징계를 해라, 때려라, 나를 제명을 해라. 그러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때 하나의 보호막도 되고 차라리. 또 창당을 하게 되면은 그쪽 네. 당으로 옮길 수도 있고 20석만 만들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또 6월달 재보궐선거 때 배치까지 달고 오면은 보수의 우파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네.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뭐 평할 게 없어요 네, 진짜. 네. 근데 이 와중에도 또 공천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또 휘두르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많은 예비 후보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 단체장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단수 공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로 현장에 가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저는 아직 쓸만한데요라고 지금 반박을 한 상태예요. 그 서울시장 공천도 너무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직 쓸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여유로움이죠 이건. 이게 여유예요? 네, 여유죠. 그냥 뭐 서울시장 누구 뭐 딴 사람 공천할 어차피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아직 쓸만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받아친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공관위원장이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닙니다. 이름부터 바뀐 것이 공관위원장이 당에서 정해놓은 룰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의 칼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름을 공관위원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룰대로 해라. 네. 네 마음대로 무슨 컷오프 시키고 뭐 현역 단체장들 뭐 불출마 요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상당히 뭔가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네. 완장 찾아보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너무나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공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넘어선 메시지와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이것도 역시 뭐 지도부가 제대로 된 역할과 뭐 한계 같은 걸 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날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뭐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좀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만두라고 한 사람들을 그냥 압박을 하고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렇죠.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현직 단체장을 빼놓고 국민의힘에 지금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가 있어요? 선거 이기는 게 꼭 목적은 아닌 모양인 아닌 것 같아. 같아요. 참나.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게 네. 공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네. 되지 않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아니 이렇게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식의 참 처절함을 토로를 했는데 현역 단체장들 참 불출마하라고 그러고 당신들도 안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이게 뭐가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인의 그 욕망들, 이기심들이 이제 모여서 어찌 보면 큰 사회가 유지되는 거기도 한데 이 국민의힘만큼은 그 이론이 잘 작동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도를 좀 선회하자면은 이제 좀 긴장감을 불어넣겠다. 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직으로 너희가 현직이 공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경선이 원칙이다. 많은 후보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직들은 단수 공천 기대도 하지 마라. 게다가 그 앞서서는 현직들은 가급적이면 불출마해라. 아예 불출마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네. 이러면 이제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매기론 얘기하는데 매기를 풀어 넣어가지고 뭐 경쟁력을 살리겠다. 붕어, 잉어 뭐 피렘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매기를 풀으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심각한데요. 몇몇 군데 지금 대구 경북 이런 데에서만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현역의 무슨 시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예 출마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보나 마나 질 것 같다 여기는. 예를 들면은 뭐 2인 선거구라서 민주당 하나 국힘 하나 뭐 이렇게 되는 데들 빼놓고 네네. 이게 선거를 직접 치러야 되는 데는 아예 그냥 이번에 포기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정치 신인들이 항상 있죠. 조정원 인재영입위원장은 뭐 몇백 명이 뭐 인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거하고는 네. 완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제가 이거 이번 선거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그냥 국힘은 2018년보다 더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 수치 네. 이상으로 망할 것 같다. 네. 잘하면은 한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K가 이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임시국회 열어서. 그거 처리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TK 한석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광역단체장. 예. 네. 한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부울경 다 쉽지 않기도 하고 지금. 부울경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이런데 지금 뭐 국민들이 찍어주고 싶겠어요. 자, 하여튼 주식시장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코스닥. 매매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쿠웨이트 전투기가 미국 F-15 전투기 3대를 적기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했다는 이런 소식도 속보로 좀 들어와 있는데요. 하여튼 중동 상황 심각, 그 다음에 우리 주식시장 심각, 국민의힘도 상황 심각, 이 정도 심각한 곳들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후폭풍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굉장히 막말을 여러 차례 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야기했고 세월호 참사도 네네네. 천박함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일본 관련 부적절한 하게 되고 일본에 얘기도 친일을 있었고요. 쫓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감이다. 인선을 다시 재고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임명하면 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병태 그 부위원장이 저는 공직이라는 것에 이제 무게를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 그 당시 발언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제 본인 입장을 이제 밝혔고, 다만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인선한 사람이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혹은 이거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군요. 네. 위태위태했어요. 이분이 네. 저도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 이분도 이제 그쪽에서 활동했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랑도 네네네. 활동을 하고 말을 좀 너무 그냥 가감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네. 근데 과거에 그런 말을 한 분이 또 공직을 맡고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제 철저하게 또 반성문도 막 세게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넘어갈 문제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분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또 전문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영 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과 함께 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의 용인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참 잘한 결정이 아니신가 네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병태 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을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을 추천한 분이 이현주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활동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일단은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네. 일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은 확실히 이제 뭐 이해운 뭐 후보자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보수의
뭐 꽤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하여튼 좀 데려와서 중요한 자리를 좀 맡기고 좀 이렇게 통합을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은 그런 노력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이제 11명 인선 보고 최근에 보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무섭다. 네. 예, 진짜 무섭게 정치 잘한다 아.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난번에 이해운 전 의원 기획예산처 후보자로 이제 임명했을 때 그때 윤석열 옹호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네티즌들의 용어가 내란 치료엔 벼슬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때. 네. 내란 치료엔 벼슬만한 게 없지. 근데 자리 지금 줘서 데리고 온다. 네. 막말 치료에도 벼슬만한 게 없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막말하고 막 이런 분들 네. 이거 뭐 이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몰랐겠어요? 이 사람이 논란이 될 거를 뭐 그쵸. 다 이미 캠프에 합류를 못해서 정확하게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못했어요. 이 오려고 하다가 막말 논란 지난번에 때문에. 막말 논란 때문에 예. 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귀순 용사 받아들이듯이 네가 김정일이나 김일성한테 무슨 충성을 했든 상관없어. 이제는 너 우리 체제에 들어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수 분열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수 이재명의 보수 침공의 연장성산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야 진짜 뉴 이재명 또 한 명 플러스 1. 제가 뉴 이재명 이제 공식으로 말한 사람이 신인규, 네. 김용남. 장성철 여기에 이제 이병태까지 4명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뉴 이재명이에요? 뉴 이재명 야 무섭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병태 교수 인선과 관련된 논란 이제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또 있습니까?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어제 네. 민주당 초선 정의로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지금 출마한다고 그만두고 나간 자리인데 현역 의원이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례였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은 김준한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어받게 됩니다. 네. 이분의 이제 그 동생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면 그냥 참고 그렇다 가족 그렇다. 관계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당직자를 해봤지만 네. 당직자의 꿈이 배지예요. 그쵸. 당직자의 꿈은 뺐지. 뭐 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배지를 반납을 하고 맞아. 대통령실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결심인 것 같다. 이분 당직자 출신이에요. 네. 아.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세게 좀 도와달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배지를 이렇게 반납을 하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지금 사실 정을로 의원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서 정무비서관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지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비서실장이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른 걸 있지만은 지금 청와대 경력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의원직 내려놔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다. 본인의 몸집 키우는데도 강유정 대변인도 자기 의원직 내려놓고 대변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비례를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승계를 했잖아요. 뭐 어떻게 이성락 실장도 그랬고. 예, 이 정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만큼 자리가 또 넘쳐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정권 잡으면은 네. 정말로 많은 자리들이 가용 자리가 있는 거를 이번에 봤잖아요. 좀 규제 합리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3분이나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3분이나 됐잖아요. 이병태 네. 교수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하여튼 정의로 의원은 정무비서관으로 가서 아마 청와대와 당 사이에 뭐 여러 이야기들을 뭐 잘 전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 KTV 예산을 늘리지만 않으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말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예. 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명인의 말에서 최민희 의원이 강퇴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좀 억울함도 유감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지 잿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요 KTV 사태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네. 그 대통령을 찍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이거 삭제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서면서
강퇴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그 KTV에 촬영팀을 3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민희 의원의 최종 결론이었고 KTV가 이제 어제 올린 영상은 이 영상은 한 명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명시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유 진짜 진짜 별걸 다 한 대의 한다, 진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무슨 딴지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에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의혹을 그냥 제기할 수는 있겠죠. 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과방이 총수가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또 현역 의원이 이렇게 받아서 뭐 예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 하는 과민 생각이 반응하는 들긴 것 같아요. 예. 해프닝으로 넘기면 되지. 그러니까 해프닝은 맞는데 예. 저는 이 이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음모론으로 흥한 자 음모론으로 망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어준이 뭐 각종 음모론을 맨날 제기를 하고 근데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왜 이게 없냐 정청래를 악수하는 게 없냐. 그런데 솔직히 예. 방송사 거는 있고 KTV 거 없는 거잖아요. 네. 몇 명이나 KTV 거 보고 있겠습니까? 다 KBS, SBS, MBC 방송사 거 보고 다 그냥 정청래 대표 악수하는 건데 그거를 김어준이 굳이 끄집어냈어. 음모론이 아닌 척 나는 합리적 문제 제기라고 말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야 KTV 국정홍보 방송이니까 청와대 지시 받아가지고 정청래 악수하는 거 패싱한 거 아니야라는 사실상의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그거를 최민희 의원이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냥 떨어지게 네. 솔직히 과방위원장이잖아요. 네. 삼선 의원의 과방위원장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뭐 정청래 아니 저 김어준이 좋다고 해도 예전에 곽상원 의원이 김어준 비판하니까 가장 먼저 득달같이 가서 그 비판을 곽상원 의원 두드러 팬 게 네. 최민희 네. 의원이었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김어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런 게 연달아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볼썽사납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과방위원장님 당연히 KTV에도 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역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인터넷 예를 들면 뭐 제명인의 마을도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하잖아요. 그렇진 않나요? 그 너무 커뮤니티예요. 네. 예, 너무 20만 과한 명, 생각인가 20만 하는 명.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의 신뢰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강제 탈퇴가 아니어야 뭐 이것도 이게 경고성 발언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본인의 위치, 권한,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그 네. 제명인의 마을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회원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 탈퇴시킬 때는 한 8천 명 정도 투표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 거는 한 1,000명인가 2,000명 투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대표성이 있느냐. 저는 좀 너무 감정적으로 보여요, 사실. 예. 이게 김어준이 오바하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제명인의 마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에서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대통령은 계속 지금 당정은 하나다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저런 방식으로 네. 당이 일도 잘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대통령이 X에다가 공유한 거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이거 공유한 한겨레 기사도 있어요. 그 내용을 네네네. 보면은 원래 뉴 이재명은 통합의 연대 통합의 그런 언어였는데 이게 어느새 갈라치기의 언어가 됐다. 이런 거를 대통령이 공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같이 가자. 네네네네. 싸우지 말고. 그런데 뭐 이런 김어준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제명인의 마을도 너무 과잉 반응한다. 이렇게 하면 또 기사화되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좀 이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네. 네. 누가 이걸 그럼 점점 자꾸 이렇게 좀 갈등을 불거지게 만드는 원인, 요인, 사람, 뭐 누구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갈등을 좀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키우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감정상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냥 어떠한 뭐 논리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 대통령한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네. 뭐 최민희 의원 정청래 대표 편이지. 에이 쫓아내자. 그냥 동아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크게 다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응원하겠다는데 옆에서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냥 뭐 내보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뭔 큰 문제겠어요. 이거 가지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이걸 가지고요? 야, 홍익표 정무수석이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뉴 이재명 장 소장님도. 네. 그 뉴 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적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이 뉴 이재명 현상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이 더 옮겨가고 있는 네. 현상이다.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지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진화에 나섰는데 그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지금 단수 공천됐다고 오. 속보가 나왔네요. 그 박찬대 의원하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면서 네. 힘을 실어주는 그 장면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공천이 됐으니까 시장 출마를 하겠지요. 근데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최신 속보를 장성철 소장님이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분에게 예. 방송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 설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당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당의 결정.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개항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력 시위까지 했잖아요. 맨발 산행, 개항 산행. 그러니까 그게 요새 강한 도보고 삼보가 유행이네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개항을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는 간다. 걸로. 당초에는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당에서는 예. 그냥 좀 연수로 보내고 김남준 그래도 개항 보내고 이렇게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송영길 대표가 완강하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 약간 좀 오버한 면은 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일찍?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걸 대통령에게 양보를 한 거였고. 그런데 대통령에게. 아니 지난번에 지역구가 지역구를 예. 당 대표 그다음에 대선 후보 떨어지고 나서 개항을 출마할 수 있도록 네, 송영길 네, 네.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보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송영길 대표에게 뭐 연고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개항을 지역구 의원이었고 저도 여기 와서 비서관 뭐 보좌관 했으니까 저도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저기 더 조금 더 저렇게 저희 연수 좀 어려운 데 가가지고 승리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이게 뭐야 괘씸해가지고 고집을 좀 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네. 막판에 그냥 송영길 대표가 그래요 제가 뭐 대승적으로 그냥 연수 양보할게요. 가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데 가서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한 10%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정리가 좀 안 돼서 아. 약간 무게추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네. 이런 근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정청래 대표가 풀어야 돼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을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김남준 대변인 출판 기념회에는 갔어요. 근데 송영길 하루 차이로 열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출판 기념회는 영상만 보냈어요. 찾아가지 않고. 네. 그리고 복당을 신청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일주일이 걸려서 그거를 처리를 해서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하냐 이런 의문도 있었고 지난번에 김남준 대변인이 면접 본다 했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거의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서 격려하고 막 김남준을 막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두 사람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개항을 내가 내주고 오늘 그 엊그저께 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이제 친명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핵심 친명들이라고 하면은 뭐 좌장 뭐 이런 분들이 찾아갔겠죠. 그래서 개항을 양보해라. 그래서 본인은 양보 송영길의 주장이지만은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제 배지를 달게 해주고 본인은 양보하고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로 희생을 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 김남준 대변인도 뭐 대통령의 입이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뭐 있겠냐마는 네. 이미 이재명의 지역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옛 주인이 이제 옛날 등기 떼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정도 갈등이면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생각이 있느냐 조금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걸 할 만한 상황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더 껄끄럽느냐. 사실은 김남준 손을 들어주면은 네.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경쟁자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있고 꺾는 네.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입인데 나는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김남준 손을 이제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유력한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꺾질 않으니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갔다는 소문은 못 들었어요 제가. 네. 약간 이 상황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방관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좀 퉁치고 넘기려고 가서 좀 아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좀 곤란해서 빠지고 퉁치고 넘어가져요 이게. 박찬대 전 대표가 당신이 좀 해결하라고 아, 우리 지역구에 와달라 네.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송 대표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해서 가서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친해 보이지 않았는데 되게 친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송영길, 정청래 이 두 사람은 내일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네, 그렇습니다. 하긴 뭐 그게 제일 깔끔할 수는 그렇죠.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요 이슈가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이 지금 남아 있고 대전 충남 통합안이 남아 있는데 예. 이거 원래 이제 2월 안에 통과를 시키고 6월에는 통합시장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경북의 이제 일부 지역이 강하게 반대를 하기도 했고 다 각자의 계산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안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돈 싸들고 지금 통합하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역에서 아니 우리만 빼고 지금 낙후되게 두겠다는 거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안 빨리 통과시켜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중단하고 막 뛰어들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대전 충남 통합도 니네가 갖고 와. 만들어가지고 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대전 충남 통합은 또 당사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요 자세한 내용은 두 분에게 한번.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대전과 충남이 지역민들 아니면 예. 거기에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 아니, 그러니까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예. 반대로 돌아섰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의 이 난맥상을 진짜 정치력과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고 이재명이 깔아놓은 판에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 부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대전 충남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원래 그 두 사람이 이거 통합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지역에 있는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하고 합의도 안 봐가지고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반대했어요. 민주당 그 충남 지역 의원들은. 근데 네. 대통령이 그래 갑시다 충남 대전 충남 네, 합칩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은 찬성으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은 이제 주판화를 튕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반대로 돌아서서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예. 그 충남도의회에서 이미 한 2주 전에 우리 통합 반대요 또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전 충남은 하나는 대전 충남을 통합을 하면은 저 강훈식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그 통합을 안 하더라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그러면 이제 급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덩치가 커지면은 강훈식 정도가 오는데 적당한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통합하면 안 돼. 강훈식 오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네.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지역 발전론에 좀 휩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미 여론조사 보면은 대략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부로 보면은 50대 35로 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끼리 찬성했다 반대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로 가지고 제가 보기엔 후폭풍이 꼭 셀 거다. 왜냐하면 20조 원이에요.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대구의 올해 예산이 시 예산이 네. 11조 7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5조가 물론 이제 그 경북 것까지 있지만 5조가 더 온다고 보세요. 게다가 이거 다 경직성 예산이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쓸 수 있는 거는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대구 경북 합쳐도 1조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5조 원이 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판은 다 지금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도 지금 자기들끼리 찬성 반대하고 있는데 8개 지역의 경북계 군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 합의 정리해서 받아와라. 와라. 정리해서 와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어쨌든 합의는 하겠죠? 대구 경북은 하겠죠, 설마.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고 워낙 이제 다른 조건들을 많이 걸었잖아요.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주 그냥 튕기면서 하나 해오면은 이것도 해와라 저것도 해와라 지금 약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단히 많이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국민의힘 쪽의 입장에서도 네. 이번에 분리 선거를 해야 그래도 두 군데 두 명이 이겼다.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될 그리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뭐 또 통합 논의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 지역 모르겠어, 어떻게 언론 할지. 같은 데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계속 난리죠. 지금도 네. 난리예요, 계속. 예, 그리고 그런-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투쟁으로 들어가 있고 네. 송원석 근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막 썩 내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근데 합쳐서 한 명 뽑는 게 쉽지 만약에 둘이 이제 됐는데 한 명으로 합치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4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쉬울까 하여튼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될 거라고 돼야죠. 보는데 지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거는 게 뭐냐면은 대전 충남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당론으로 대전 충남 통합은 반대입니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전 충남 지역에 선거하는 분들이 그 후보들이 다 그거 들고 다닐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우리 통합해서 5조 원 받을 거 지금 못 받게 됐다. 이걸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지금 그 지자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장들은 그런데 국힘은 지금 입장을 못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망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국힘은 원래도 망했는데 다 망했다 지금.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네. 전략도 없고 무능력하다. 하는 거마다 지금 다 망하고 있다. 다 망했어요. 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네네. 뉴스 짧게만 좀 볼까요? 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뭐 완벽한 제도도 없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숙고해달라. 이거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의 그 사법부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거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국에서도 우리 법 배워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 그만해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대법원장의 입장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진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은 다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예. 좀 X를 올렸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검찰의 증거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검찰의 증거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쁘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 그 쌍방울의 김성태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에게 돈 안 줘. 검찰이 장난쳤다. 이런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쌍방울 수사를 비롯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들이 혹시 그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법무부가 다 다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짚는 중에 저런 녹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으로 김성태가 저런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기사 링크를 해가지고 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북송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리스크를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한 강한 비판이 X를 통해서 나왔다. 대통령의 X 직접 아마 입력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소식까지 전해주셨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뉴스픽. 네, 저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입학 시즌의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때. 올해 그래요? 초등학교 이거 진짜 그냥 듣고 계신 편하게 들으세요. 네.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10곳이었대요. 한 명도 입학을 왜 이렇게 다들 감들이 없으시지? 감흥이 전혀 없으시네. 예. 그만큼 지금 우리 인구 소멸 인구 소멸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학교는 폐교되는 거예요? 아니지. 2학년부터. 나머지는 이제 있는데 신입생이 없는 이제 그런 몇 년 학교인 후가 거죠. 되면 이제 아마도 폐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네요. 거죠. 확률이 선생님들은 또 어디로 가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꽤 나왔대요. 네. 옛날에는 이제 뭐 단지가 없어지고 재건축할 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그런 곳들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기사, 이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의대생들이 이제 원래 전 과를 다 돌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분만 실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안 낳으니까. 네,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산모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교수님이 자기 밑에 쫙 애들 데리고 와서 분만할 때 옆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시켰잖아요. 같이 탯줄도 자르라고 그러고 회원부도 자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산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VR을 쓰고 탯줄 자르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의대생들이 VR로 실습을 한다. 근데 지금 학교에 날린 거는 또 딴 건데.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건 이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아니야. 뭐 그 초중고등학교 지금 학교에서 난리 난 거 지금. 뭐죠? 휴대폰 수업 네. 중에 그 사용하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 또 최윤경 기자 하셨어요? 전문 분야거든요. 어제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저의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대폰 다 때려 부시라고. 규칙과 학칙이 지금 법률과 학칙이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충돼가지고 아. 학교에서 지금 대단히 혼란이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걸 학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네. 정하라고 해가지고 학교가 지금 학부모들, 학생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는 시간에는 이건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 네네네. 지금 디지털 교육을 하는데 휴대폰을 못 보게 하면은 갑자기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보냐. 생각해라. 네. 책을 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검색 아니, 좀 그만해라. 예. 근데 우리도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면은 진짜 미쳐버리죠. 막 완전 네. 멘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 막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네. 애들이랑 뭐 소통하고 얘기하고 나가서 우리 축구 차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네. 그럼 없이 그냥 휴대폰만 보고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무슨 뭐 녹화 일정 이것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 휴대폰을 사용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네. 이게 스스로는 이틀 동안 안 쓰자고 마음 먹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안 쓰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럼. 좋으시. 아니, 그러니까 그 안 스스로 돼요. 안 제가 된다니까. 전화 안 받으면 정프로님 그냥 들들 볶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애들이 다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그 당이 들어간 음료수 같은 걸 너무 많이 먹는데요,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설탕세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움직이질 움직이질 않는다는 않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청하고 대한비만학회에서 수칙을 내놨습니다. 초등학생 속상하고 힘들 때는 먹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중고등학생에겐 체중계 숫자보다 너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해라. 아하. 그리고 SNS는 하루 2시간만 해라. 아이고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청에서 예. 그렇게 이제 내놨다는 의견. 근데 우리 최은경 기자님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아니 아직 아니, 초등학교 못 아직 갔죠? 미취학인데 미취학이에요? 이게 저의 이 철학이에요. 저는 네. 휴대폰 그만. 사회적 대타협을 본 거는 네. 예. 학생들은 휴대폰 일단 학교 가서 못 쓰게 하고 다만 저녁 정도에 그러니까 마피아 40이 게임 정도만 하자. 요게 이제 우리가 타협 본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마피아 42. 예, 그 정도만 이제 하는 걸로 합의는 야, 맞습니다. 여기서 들이밀어. 자, 그리고 그리고 요건 되게 예. 제외 국민들한테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아서 뉴스를 픽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동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재외 공간들은 우리의 그 행정센터들과 달리 우리 주민센터가 뭐 엄청 친절해졌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많이 이제 문턱이 낮아졌는데 재외 공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전수조사 민원 다 받겠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좀 반응이 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 해외 가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잘못하면 바로 그냥 민원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공무원 갑질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공관장들, 공관장이면 영사, 거기 그냥 총영사, 예, 용사 그 직원들조차도 그 해당 국가 무슨 진짜 높은 사람들 아니면 아예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 중앙 정부에서 한번 다 민원 받아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업무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해외에 있는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시, 4시 반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보통 한 6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4시부터 이렇게 영사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도 솔직히 교민의 보호, 교민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장들의 중요한 임무인데 업무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아니 또 그 그런 그들의 생각도 존재 이유가 사실 거기에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약간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귀족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 업무 시간이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들어온 업무 시간에 들어온 민원이라도 좀 잘 그거조차, 챙겨라. 맞아요. 예, 네.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아, 네.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철거되었습니다. 우원식 네, 국회의장실에서 그 공지를 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 사진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네. 했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있던 자리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이재명 현 대통령 사진을 포함해서 다시 걸기로 걸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 밑에다가 네. 지금 뭐 내란, 내란, 불법적인 저도 그게 맞지 비상계엄을 않나. 한 이런 아. 교훈으로 교훈이다. 그렇죠, 그렇죠. 삼는 것이 또 어떨까? 그것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또 탄핵 당했지만 네. 대통령이라는 직은 뭐 수행을 했었으니까 교훈을 삼는 것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종의 이제 다크 투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보기엔 지금 조금 성급했다? 애매해요. 예,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서 형이 확정되고 네. 깜빵에서 영원히 이제 살 때쯤에 뭐 그런 거를 뭐 아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당 대표 나가실라나?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아, 우원식 의장이요? 네, 당 대표 나가실라나? 그런 생각도 아, 드네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강력히 원해요? 저 떼라고 막 엄청나게 막 얘기 많이 저 한대잖아요. 떼라는 아, 거를. 사진 떼라고. 나 또 우원식 의장을 강력히 원하신다는 줄 알고. 당 대표 나갈 생각도 있으신 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붙이고 떼고에 명확한 기준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근데 저거 국회의들은요, 네. 국회의장 마음이에요. 이거에 저거 그냥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국민의힘 힘 빠지는 일들이 답답합니다. 참 많은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뭐 그 당에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좋을 것 같은 농협 흑염소 진액 힘내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거 먹고 계속 윤어게인 외치면 어떡해요. 힘내서? 네. 그런 정신 차린 약 따로 있어요 또.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최은경 기자 이렇게 쭉 들이키는 거 보세요. 이거가요, 이거? 그겁니다. 예, 저희가 담아놨죠. 저는 요즘 그 왕과 사는 남자 네. 그게 유행이라서 왕사남. 사약을 지금 데려간 줄 알았어요. 우리 먹고 죽으라고. 사약이 사약. 아니었군요 이게. 예. 여기 이제 흑염소 진액입니다. 네. 그래서 봄 되면 또 이렇게 나른하고 이게 기력이 빠지는 분들 많잖아요. 겨울 내내 이게 약간 긴장하다가 그럴 때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최 기자님 너무 열심히 드신다. 쪽쪽 빨아 드시잖아요. 네, 그냥. 전 진짜 신뢰의 상징 농협에서 만든 흑염소 진액 100% 국내산 흑염소로만 만들었습니다. 흑염소 추출액 95% 그리고 당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청에서의 방향과 잘 일치하는 것 같고요. 1+1 그러니까 2박스 61분이 38,900원, 2+2 121분은 77,900원으로
아주 하루 뭐 한 500원 꼴 안 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를 적어주시면 11분을 더 드립니다. 네. 자, 이거 주변에 좀 많이 나눠주시고 본인도 본인을 위해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장르만 여의도 댓글 너무 좋아. 왜요? 여기 댓글에 김준현이 너도 스스로 아는구나. 사약받은 팩급인 걸. 팩급. 네.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약 받고. 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 두 분 다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귀중한 분들 모시고 했으니까 네, 너무 그렇게 구박들 하지 열심히 마시고 네, 하여튼 새 프로그램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하시는 프로그램은 뭐 잘 되고 있으시죠? 그럼요. 네네네. 자, 하여튼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김준형 의원 모시고 이란 사태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코스피가 역대급입니다. 10%가 무섭네. 지금 빠졌습니다. 10%. 5,200까지 떨어졌고요. 와, 1,000포인트가 날아갔어. 네. 이틀, 2, 3일 사이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네.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준형 의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